네, 7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7분입니다. 제가 목감기, 코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네, 채널 생기고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시죠?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며칠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 많고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포스코홀딩스의 향후 전략. 원래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다른 종목들이랑 묶어서 이렇게 같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또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포스코홀딩스의 향후 전략 해서 제가 제목을 오늘 하락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거란족임 이렇게 썼어요. 거란족, 말갈족, 뭐 여진족 이런 네. 아예 문명화되지 못한 옛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네. 귀신 믿으세요? 귀신? 그렇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귀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귀신은 날아다닐 수는 없죠. 네? 네. 왜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는 그래,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귀신 자체에는 추진체가 없기 때문에 귀신은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존재한다면 그 아이들도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뉴턴 어화가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전 세계 5만 가지 잡다한 그 구락군들을 한 방에 정리한 거죠. 네, 질량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귀신 스스로는 추진체가 없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지. 네, 귀신도 우리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렇게 다녀야지. 네. 이 얘기가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우리 채널이랑은 조금 본인은 맞지 않아요. 네, 네. 아셨어요? 그리고 이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지금 처음 들어오셔서 포스코홀딩스 영상을 보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제 그제 대부분을 다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뭐 가관도 아니어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정리를 무음으로 안 해놨었네요. 뭐 댓글 보니까 난리도 아니어서 더블맨 네가 2차 전지의 패러다임을 모르나 본데 포스코홀딩스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중장기 투자 뭐 내년까지 이딴 얘기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는 50% 이상 수익 중이에요. 이걸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언제부터 산 거예요?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잠깐 볼까요? 4월 2일부터 네,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4월 12일 날 차트 보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사서 물려라. 그리고 4월 15일 날 아직도 네가 포스코홀딩스의 매수를 고민한다면 너는 주식할 사주가 아니야. 해서 마지막 매수한 게 7월 12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얘를 마지막에 산 사람이 뭐 끝자리에 잡았다 그래도 43만 원. 그러니까 평단이 대부분 다 40만 원, 41만 원, 42만 원, 막차가 43만 원이라서 어제 그제가 수익률이 50%가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50%의 수익이 났는데도 거기서 팔지 않고 하나도 팔지 않고 얘는 뭐 100만 원 갈 거야. 삼성전자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삼성전자는 절대로 10만 원까지 갈 수 없다고 보고 9만 원에 다 매도를 하라고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걸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일단 팔아야 내 돈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대형주를 뭐 30%, 40%, 50% 수익이 되면 50%에서 뭐 반 이상, 3분의 2 이상, 60%에선 거의 일단 네, 더 가더라도 그거를 꼭지에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최근 3일 동안 영상에서 더블맨 니깐 놈이 뭔데 포스코홀딩스 팔라 그래? 네.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잖아요. 네?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재작년 1월 달에 셀트리온은 절대 못 간다. 네? 네. 그래서 니깐 놈이 뭔데 포스코홀딩스를 팔라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60만 원 혹은 50만 원 후반대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지만 채널의 구독자들은 대부분 40만 원 초반대에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50% 이상 수익 중이라서 파는 게 낫고 그리고 그렇죠. 무조건 50%가 됐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24일 월요일 날 포스코홀딩스는 가장 높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언제죠? 9월 30일 날부터 시작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 갭으로 상승했어요. 대형주가 갭으로 상승해서 쏘면 원래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건 원칙이잖아.
그렇지. 우리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렇게 하고 저 종목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매뉴얼을 딱 짜서 그 프레임에 맞게 차트가 만들어지면 매수.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도 매수를 안 한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LG전자, 뭐 동진세미캠, LG이노텍 이런 것들은 세상이 다 좋다 그래도 우리는 안 샀었어요. 우리 그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채널에서 예전에 물려있던 그 모든 종목이 원래 세워놓은 원칙에 어긋나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물려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도 삼성 SDS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자 그러는 걸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 연봉상 우하향인 차트는 안 한다고요. 안 해. 아니, 그걸 그렇게 당해놓고 또 하면 인간이 아닌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어제 그제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대부분 매도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요일 날 이 캔들이 전날 금요일이죠. 전날이 아니라 이제 뭐 캔들로는 바로 직전 캔들의 고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대부분 파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 날은 도치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파는 게 맞고 나머지는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하면 느긋하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최근에 우리 채널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시하거나 뭐가 야 차트를 포스코홀딩스 같은 차트는 기술적 분석으로 알 수 없는 차트야.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의 낮은 지능을 자랑하고 뭐 그런 걸로 아니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왜 떨어졌어요? 그래 이건 차트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떨어진 이유는 더블맨 나 사실 오늘 고점에서 물렸다? 포스코홀딩스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아니에요. 에코프로비엠 고점에서 물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그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물론 포스코홀딩스를 5일선 이렇게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차트는 5일선에 붙여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이클의 가장 고점에서 갭으로 상승해서 15% 이상 슈팅을 주면 그날은 파는 날이에요. 그렇지 더 갈 수 있지만 그건 일단 나중에 내가 판 돈으로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대부분 다 판다. 그치? 이 원칙은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76만 4천 원까지 갔다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원래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다 파는 종목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 대형주는 언제 매수할 수 있어요? 대형주의 매수 타점은 언덕을 넘을 때죠. 언덕을 넘을 때 항상 대형주는 이렇게 떨어지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가 있으면 언덕을 넘을 때가 대형주의 기본적인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다. 그러면 오늘 올라가는 파동상의 언덕은 얼마였나요? 네, 얼마였어? 말하기도 창피해요. 다 아는 거니까 얼마였어요? 76만 5천 원. 포스코홀딩스의 이번 파동상 마지막 언덕은 여기 76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대형주가 언덕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그래, 빵으로 돌파해야 돼요. 앞에 있는 언덕은 깨작깨작 돌파하면 안 되고 시원하게 빵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줘야지만 걔는 추가 시세가 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래 전고점 앞에서 한번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게 윌리엄 오닐의 커비드 핸들의 기본 메커니즘이죠. 네.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한 상태에서 얘가 전고점 앞에서 이렇게 넘지 않고 그 앞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윌리엄 오닐의 커비드 핸들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이런 모양의 매수 타점은 여기를 넘을 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무너질 자리에서 무너진 거예요. 얘가 만약에 오늘 76만 6천 원까지 갔다가 무너졌으면은 LIC가 아니지.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는 대부분 팔았으니까. 뭐 나머지를 내일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어제 산 사람들은 혹은 오늘 산 사람들은 좋댔다 싶지만 얘는 여기가 76만 5천 원이고
오늘의 고점이 76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면 말 그대로 네, 쌍바닥 모양의 컵 위드 핸들 메커니즘이 마무리되는 거죠.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어요? 똑같은 모양 중에서 에코프로. 그래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모양이에요. 대형주가 전고점을 향해서 가다가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가면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는 76만 5천 원을 넘기 전에는 신규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주식하신 분들 아시죠? STS 반도체. 그래. 지금 SFA 반도체죠. 옛날 STS. SFA 반도체. 우리가 항상 이거 하잖아요. 이 얘기. 네. SFA 반도체를 보면 여기 2001년의 고점이 1471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매수한 사람들은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겠지만 여기 2011년도에 1471원을 돌파하기 전에 미리 사면 안 돼요. 얘는 1393원까지 갔어요. 네? 20원 차이로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찍고 쫙 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앞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절대로 미리 사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전고점을 논하는 자체가 코미디예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빠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차트 메커니즘에 네, 완벽하게 부합되는 차트예요. 대형주가 전고점을 한 방에 돌파하지 못하면 그 앞에서 무너져야 되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죠? 2021년 재작년에 여러분들이 SFA 반도체 막 산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때려 죽여도 1471원 여기 넘기 전까지 미리 사면 좆되는 수가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포스코홀딩스의 매수 타점은 76만 5천 원 넘어야 돼요. 그 밑에서는 뭐 그 밑에서 더 쭉 빠졌을 때 뭐 그 밑에서 우리들끼리 서로서로 우선도선 매수하는 건 상관없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상의 매수 타점은 SFA 반도체의 모양과 흡사하고 이런 모양은 또 어디에서 나와요? 이 기본 모양이죠. 모양을 아예 보여드려요. 자, 이렇게 갔다가 상승했어요. A, B, 이 B가 여기를 넘지 않고 요만큼 조정을 받고 바로 갈지 아니면 이만큼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이만큼 조정을 받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자리가 76만 5천 원인 거죠. 네. 그렇지? 그리고 요 자리가 76만 4천 원인 거고 오늘 고점 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정을 조금 받고 바로 갈지 아니면 길게 받고 갈지 아니면 깊게 받고 갈지 그걸 미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는 기본적인 매수 타점은 어디? 76만 5천 원을 넘는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에요.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 종목 중에서. 그래, SK가스.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그 모양이 그 모양인 거죠. 네. SK가스 볼까요? 다 기억하시는 요 모양이에요. 여기 고점 2020년 10월 12일 이거 주봉이니까요. 여기 고점이 12만 9,500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빵으로 돌파가 안 되면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갈 때 사는 거죠. 여기에 고점도 12만 9,500원. 요 라인 넘을 때. 그죠? 네. 요 라인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조정이 살짝 받고 바로 갈지 아니면 길게 받고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짝 받고 바로 간 차트는 뭐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여기 고점 15,500원. 여기 고점 15,500원. 얘는 말 그대로 딱 하루 반나절 조정받고 바로 간 거죠. 그지? 포스코홀딩스의 월봉을 한번 볼까요? 잘 와닿지 않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지금? 네. 자,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76만 5천 원, 오늘의 고점이 76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요만큼 조정을 받고 벌써 이만큼을 조정받은 거니까 요만큼 조정받고 바로 갈지, 아니면 날짜 순으로 이만큼 조정받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만큼 조정받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거의 조정받지 않고 바로 갈지, 이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매수 타점은 여기 76만 5천 원 이 라인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리고 이게 가운데 자리 아니에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양이잖아요. 야, 이게 헷갈릴 게 있나? 여기가 76만 5천 원, 여기가 76만 4천 원. 이 라인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 이런 모양의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대성 하이텍, 그래 지금 이거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그래서 책을 안 읽고 네 자기 혼자 자꾸 상상의 나래로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귀신은 그래 날아다닐 수 없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시죠? 네. 여기 고점이 12,100원, 여기 고점은 얼마? 12,040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76만 4천원, 전고점에서 살짝 모자라게 조정을 받는 거죠. 대성하이텍의 일봉이에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얘의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은 거예요? 여기 통으로 12,100원, 여기를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 그지? 네. 이 라인 넘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에코프로도 주봉으로 보면 여기가 포스코홀딩스의 76만 5천원, 여기가 포스코홀딩스의 76만 4천원. 얘는 길게 조정을 받은 거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는 거예요. 네? 이거 올라가는 파동이 여기를 넘지 않고 그 앞에서 탁 하고 무너지는 게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들어 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포스코홀딩스를 어제 그제 거의 대부분 매도했지만 물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의 모양은 포스코홀딩스의 끝 모양이 아니니까 오늘 꼭지에 물려있는 사람도 홀딩할 수 있다. 네, 이 희망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넘을 때 사는 거지. 이 라인을 넘을 때. 정말 완벽한 설명이다. 근데 이 영상의 결론, 내가 대형주를 매수를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40% 50% 정도 수익이 나면 대부분 매도하는 게 맞다. 어느 누가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간다 해도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팔아야 내 돈이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소위 말하는 멘탈 관리에도 좋다. 포스코홀딩스의 역사적 신고가는 76만 5천 원이었는데 오늘 그 76만 5천 원 바로 밑에죠. 76만 4천 원에서 빠지는 건 이런 거는 전형적인 가운데짜리 돌파를 만들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단 그 조정이 길어지든지 짧아지든지 깊어지는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고 포스코홀딩스의 차후 매수 타점은 76만 5천 원을 돌파할 때다. 이런 반면교사 차트가 옛날 STS 반도체,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채널에 있으니까요. SFA 반도체가 있고 최근에 우리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SK가스, 대성하이텍, 뭐 에코프로, 또 이런 현대글로비스,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이 있다. 완벽하죠? 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LG에너지 솔루션 볼게요.